말이 늦으면 우리 부모님들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대부분 언어 치료나 언어 훈련 쪽에 되게 많이 집중을 하세요. 말이 늦은 아이들이 특히 이제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이 기초인지고 인지적인 부분인데 일상생활에서 부모님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아이한테 대하는 태도와 습관을 조금만 바꾸시면 인지적인 부분은 정말 많이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숨은 인지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아이에게는 다 자극이 되고 인지 향상을 줄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것들을 오늘은 실제 상황에서 그냥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왜 인지가 중요하냐면 저는 지금까지 아이들을 가르쳐 보니까 말은 다 나와요. 1년, 2년 걸려서라도 말은 다 나옵니다. 그래서 말을 못할까 봐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이라는 것이 좀 빨리 나와야 우리 아이가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얻고 또 세련되게 나와야 친구들하고 사이에서 어려움이 없고 소통이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지 말은 어떻게든 다 나와요. 그런데 이 말을 하는 구조가 돼서 엄마 아빠를 시작하고 말을 하기는 하는데 우리 아이는 왜 이렇게 확장이 안 될까요? 우리 아이는 왜 수도 없이 알려줬는데 이거 모를까요? 이런 이야기 정말 많이 하시는데 그 차이가 뭐냐면 이 기초인지예요. 기초인지가 얼마만큼 밑에 준비되어 있느냐, 아니면 준비되어 있지 않느냐, 이 차이에 의해서 많이 쌓여 있는 아이들은 말을 하는 방법을 알기 시작하면 줄줄줄 이어서 나와요. 그런데 이미 이제 말할 구조는 돼서 엄마, 아빠 할 수 있는데 나에게 쌓여 있는 인지적인 부분, 기초인지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럼 이 부분을 다시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말이 줄줄 나올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엄마한테 배우고 아이 입장에서 여태껏 내가 들었고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단어 한 3개 정도밖에 없어.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엄마, 뭐 아빠, 물, 장난감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아이인데 요거밖에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게 없어. 그래서 이거는 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수시로 바뀌는 상황과 이 해야 될 말들이 있잖아요. 이 말들을 아이는 하고 싶어도 그 상황이 딱 오면 이때는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전혀 얘가 인지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고 싶으나 말할 수 있는 구조는 되어 있으나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초 인지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할 수 있는 말이 없고 그 상황을 얘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럼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 다시 이럴 때는 이런 거란다. 이것은 뭐란다. 이것은 이렇게 하는 거란다. 이런 기초적인 인지가 수업이, 훈련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얘기죠. 저는 이제 부모님 상담할 때 기초인지를 정말 많이 강조를 하는데 제가 이 부분은 저희 아이를 가르치면서 간과하고 좀 실수했던 부분이라서 더 안타까워서 그래요. 저희 아이도 제가 열심히 가르치다가 야, 이 정도로 반응이 없는 것은 아이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아. 저도 이런 실수를 했어요. 그 4살 때. 아무리 엄마를 수천 번, 수백 번 그렇게 했는데 엄마라는 거 반응도 없을 뿐더러 관심도 없고 이건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게 훨씬 빠르겠다 할 정도로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직 얘가 이 정도까지는 준비가 아직 안 됐나 보다 하고 쉬었거든요. 한 10개월. 그냥 양육만 하고 사실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제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좀 핑계 삼아 쉰 거예요, 사실. 예, 그래서 아직은 얘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조금 더 이따가 가르쳐도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실수를 제가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제가 그 시간을 까먹고 이후에 그때 10개월 정도면 어렸을 때 한 4살 때 10개월이면 엄청난 시간인데 한 이후에 아이가 이제 말을 어떻게든 엄마를 하기 시작했어요. 엄마를 보고 하는 엄마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엄마를 처음 발화를 하고 시작을 하는데 할 수 있는 말이 몇 개밖에 없는 거죠. 가만히 봤더니 말은 하고 싶어 해요, 아이가. 그런데 이상하게 나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머리가 쉽게 표현하면 비어 있는 거죠. 들어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아차 해서 열심히 지금으로 이제 뭐 인지, 지능 비슷한데 조금 더 밑에 단계를 제가 기초인지라고 얘기하는데 매일 1시간 정도씩을 지능 수업을 했어요.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그 이전에 알아야 되는 것도 지금 잘 모르고 지금 현재 나이에서 알아야 되는 부분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행 지식도 없고 그쵸 경험에 의한 어떤 상황에 의한 모든 것을 통틀어서 나에게 내 걸로 가져온 부분들이 너무 적다 보니 표현하거나 뭔가를 파악하는데 너무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말도 못했고 뭐 전혀 그 당시에 제가 그냥 읽어줬던 아주 짧은 동화책 동요 이런 것들을
얘가 그 책을 제가 읽어줬던 책을 가져와서 자기가 제가 읽어줬던 그 내용을 기억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책장을 넘기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때 제가 다시 한번 느꼈죠. 아, 이거 놓쳤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그 시간을 내가 까먹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되게 좀 집중을 했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언어를 못해도, 뭔가 말을 못해도 언어에만 치우치지 않고 이 부분을 쌓기 시작하면 이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했을 때 줄줄줄 상황이나 뭐 문장이나 어떤 거든 이 아이가 다 자기 걸로 가져오는 속도가 무척 빠르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때 얼마나 후회스러웠는지 몰라요. 이론은 알고 있었어요. 제 머리로는. 몰라도 아이가 반응하지 않아도 가르치고 이게 들어간다는 것을 이론으로는 알고 있었는데 제가 실전에서 첫 아이고 제가 처음 겪는 일이다 보니까 제가 또 지치고 힘들다 보니까 핑계거리를 찾은 거예요. 아, 얘 아직 안 되는 것 같아. 좀 더 이따 해야지. 그렇게 했는데 그 시간을 그렇게 날려먹은 거죠. 이후에 하려니까 두 배로 시간이 걸리고 힘이 들죠. 속도도 더디고. 그래서 제가 무척 인지를 강조하죠.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 1년이라는 시간을 놓치지 마시라고 되게 많이 강조를 하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인지 수업 해야 돼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대부분 센터에서 어리면 인지 수업 자체를 안 하는 데도 되게 많아요. 사실 그게 말이 좀 안 되기는 하는데, 인지 수업이라고 하면 대부분 센터에서는 수나 뭐 한글 이렇게 학습적인 부분으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고, 물론 조금 어린아이들 하는 곳도 있기는 한데,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부모님들이 집에서 열심히 하시면 좋겠다 해서 많이 알려드리죠. 아직 저희 아이 그거 안 돼요. 할 줄 몰라요. 지금은 해도 안 돼요. 제가 열심히 해봤는데 아직 하나도 못해요.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시는데 지금 그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예, 당연한 거고 이게 충분한 학습과 어떤 경험을 통해서 내 거가 되기까지는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쵸? 그 시간을 조금 그냥 그래서 제가 하루하루만 그냥 충실하시면 된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내가 한 거에 대한 내가 오늘 한 달 했고 두 달, 세 달 했으면 이제 좀 나와줘야 되지 않아? 이 기대치를 부모님 기준으로 잡고 계시면 어느 순간 조급함이 밀려오고 아이한테 짜증을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한 달 했으니까 두 달 했으니까 이런 거 내려놓으시고 오늘 하루를 내가 아이랑 했으면 그것으로 내야 할 일은 했다. 우리 아이 뇌를 내가 한번 움직여줬다. 이런 마음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 아이들이 가정에서 편안해야 되겠죠. 이 환경적인 요인이 일단 세팅이 돼야 돼요. 어머님들이 열심히 잘 가르치는 것도 좋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가정 환경이 조금 더 효과를 잘 끌어낼 수 있는 그 환경으로 좀 세팅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게 뭐예요? 첫 번째는 우리 아이가 편안하고 여기가 안전해. 우리 집이 안전해. 여기서만큼은 내가 뭘 해도 괜찮아. 이 정도는 돼야 되겠죠. 그래서 좀 실수해도 좀 못해도 어설프게 얘기해도 틀리게 말해도 괜찮은 편안한 장소라고 여겨질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좀 그런 부분에 관대하게 좀 허용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집에 오면 편안하고 집에서는 나의 모든 것을 드러내도 괜찮아. 이런 좀 분위기. 왜냐면 제가 수업 저희도 해보면 아이가 긍정적이고 안정되고 이렇게 편안한 아이들은 이게 뭐 실수해도 괜찮아 하면서 다 올라와요. 그리고 그게 올라와야 저희가 이 아이의 진짜의 모습을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도 안 돼, 틀리면 안 돼, 이거 하면 혼나, 이렇게 좀 지나치게 통제가 되거나 잘못한 것을 많이 지적했거나 뭐 이런 아이들 있죠. 그러면 위축이 돼서 되게 쉬운 건데 잘 말 못해요. 잘 표현하지 못하고 행동에도 잘 참여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요거 만들어가는 과정이 괜찮아, 괜찮아, 할 수 있어. 이 만들어가는 과정이 또 걸리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집에서 일단은 좀 편안하게 그런 가정 환경을 좀 세팅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저희가 수도 없이 듣지만, 이 언어하고 인지는 사실 같이 간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말 따로 인지 따로가 아니라 이게 그냥 같이 간다고 보셔야 돼요. 뗄 수가 없어. 그러면 집에서 어떤 노출? 늘 얘기하죠. 제가 수다쟁이 엄마가 되세요 하는데 이게 말을 얼만큼 듣고 또 적절하게 말을 걸고 또 이제 들어주고 뭐 이런 환경이 구성이 되어 있으면 아이들이 조금 더 표현이 빠른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말을 잘 익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말이 적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말 외에는 잘 안 하시거나 아이들 그냥 혼자 놀게 두시거나 이렇게 말을 아끼시는 경우에는 아이가 들어야 될 양을 충분히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과정 환경에서 우리가 이제 제가 미디어 되게 많이 강조해서 우리 이제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미디어 많이 이제 끊으시기도 하고 차단하시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집에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잔잔하게 음악을 틀어 놓으시거나 뭐 이거는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아니라서 잘 안 봐요. 이건 제가 조금 보는 거예요 하면서 요리 프로그램 TV
틀어놓으시거나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아이가 보든지 아니 보든지 TV의 어떤 그 소리가 백그라운드가 되거나 동요나 무슨 카세트에서 나오는 음악들이 백그라운드가 되면 아이가 어디다가 집중을 해야 되지? 아직 우리 아이가 완전하게 이 소리 구분을 다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유아기 시기에 이게 우리 좀 느린 아이들요. 그러면 이게 내가 그러면 TV 소리야? 아니면 오디오 소리야? 아니면 무슨 소리에 우선순위를 둬야 될까? 집중해야 될까? 그래서 엄마 소리, 사람 소리에 더더욱 반응하는 게 늦어져요.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경우에 제가 정말 100% 차단하라고 하지만 피치 모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상황이면 이것도 끊어야 된다는 얘기죠. 5분, 10분 단위로. 그렇죠? 이거를 그냥 얘가 안 봐요. 괜찮아요. 하지만 얘는 계속 그 내에서 그 소리를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미디어 소리. 예. 그래서 이런 환경은 조금 준비된 과정 환경, 여기서 우리 아이의 좀 인지적인 부분, 언어, 말 이런 걸 좀 올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일단 조금 어린아이들 위주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새로운 사람, 새로운 장소 이런 곳에 갈 때 꼭 얘기해 주시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불안도가 높아서 원래 새로운 장소로 갈 때는 미리 다 말씀을 해 주시잖아요. 그죠? 한 번 더 얘기해 주고 가는 게 훨씬 불안도를 잠재우기 때문에 새로운 곳에 갈 때 항상 미리 어디 갈 거야? 거기서 얼마 정도 있을 거야? 뭐, 거기서 뭐 먹을 거야? 이렇게 미리 항상 말씀을 해 주시는 게 도움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나가기 전에 말씀해 주시고, 그쵸? 새로운 사람 만나러 갈 때, 새로운 장소 갈 때 말씀을 해 주시고, 나가기 전에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부모님이 항상 데리고 가요. 그럼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한 번 더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집에 들어왔을 때 자기 전에 제가 한 5분 정도 아이들이랑 꼭 대화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말을 못하죠. 그러니까 어머님 일방적으로 그냥 생중계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갔었던 일, 만났던 사람에 대해서 어머님이 한 5분 정도 잠자기 전에 아이랑 다시 한번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이야기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것을 시도하시다 보면 얼마나 많은 언어와 자극과 상황적인 인지가 되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뭐 설날에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세배를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기 전에 오늘 설날이라서 할아버지 할머니 만나러 갈 거야. 세배하고 올 거야.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저기 할아버지 계시네. 여기 할아버지야. 이분은 할머니야. 이분은 고모야. 이분은 큰아빠야. 뭐 이렇게 해서 알든지 모르든지 아이가 뭐 반응이 있든지 없든지 일단은 보여주고 얘기해 주세요. 아이가 말 못해도. 그렇게 하고 거기서 뭐 떡국을 먹고 떡국 먹을 때도 떡국이야. 이거 떡국 맛있겠다. 그치? 하면서 떡국이야. 이렇게 얘기해주고 집에 왔어요. 인사하고. 집에 와서 자기 전에 우리 오늘 어디 갔다 왔었지? 할머니 댁 갔다 왔었지? 아이가 말을 못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제가 1인 2역 부모님이 다 하라고 말씀드렸죠. 부모님이 1인 2역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어디 갔다 왔지? 오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댁 갔다 왔지. 거기서 누구 만났어? 고모도 만났고, 삼촌도 만났고, 이렇게 또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거기서 오늘 뭐 먹고 왔지? 우리 거기서 오늘 떡국 먹고 왔어. 아이가 이제 가는 곳마다 엄마가 이 훈련을 계속 하시면 밥을 한번 먹으러 갈 때도 오늘 너 생일이니까 우리 중국집 가서 짜장면 먹자 했어요. 그러면 나가기 전에 오늘 중국집 갈 건데 짜장면 먹으러 중국집 갈 거야? 갔어요. 그럼 중국집 가서 여기가 중국집이야. 이건 짜장면이고, 아빠는 짬뽕 시켜 먹었네? 아빠는 짬뽕, 이거는 단무지야. 거기에서 들을 수 있는 용어들은 또 달라요. 중국집에서. 그래서 그걸 알려주시고, 오늘 생일날이라서 너 짜장면 사주는 거야. 너 좋아하는 짜장면 사주는 거야. 얘기하시고, 집에 와서 다시 자기 전에, 오늘 너 생일이었는데 우리 어디 갔었지? 중국집 갔었지. 거기서 우리 뭐 먹었었지? 짜장면 먹었지. 아빠는 뭐 먹었지? 짬뽕 먹었어. 이렇게 그냥 5분도 안 돼요. 이 이야기를 계속 하시다 보면 자, 병원 갔을 때 쓰는 용어가 다르고요. 약국에 갔을 때 쓰는 용어가 다르고 중국집에 갔을 때 쓰는 용어가 다르고 그쵸? 어디 가는 상황 놀이터에 갔을 때 공원에 갔을 때 마트에 갔을 때 쓰는 용어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 많은 어휘가 아이에게 들어간다는 거죠. 말씀을 한번 해주시고 안 해주시고의 차이가 우리 아이가 듣도 보도 못한 말을 집에서 한 번도 잘 들어보지 않았던 말들을 밖에 나가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소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슈퍼를 가든 마트를 가든 놀이터를 가든 거기에서 쓰는 용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네도 나오지만 집에서 그네라는 단어를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꼭 이렇게 반복해서 전후로 해서 2번, 3번 아이에게 이 말들을 계속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많이 말씀드린 것 중에 집에서 쓰는 거 식사하실 때 이 단조롭고 우리가 왜냐하면 집에서 제가 다양한 상황에서 많이 다양한 언어를 들려주세요 하는데 집에서 너무 상황이 뻔하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될까요? 아니요. 아주 쉬운 식사 시간에서도 수도 없는 말들을 할 수가 있어요. 아침 먹자 이 얘기만 하지 마시고
매일 아침 먹자, 누구야 밥 먹자 이렇게 하셨다면 오늘은 빨리 와. 오늘은 미역국 끓였어. 밥 먹자. 이렇게 하시면서 밥을 먹는 아침 시간에도 엄청나게 많은 단어들이 나오고, 그쵸? 상황에 대한 것들을 익힐 수가 있는 거죠. 단순히 밥 먹자가 아니라 오늘은 돈가스. 그래서 식탁에서 밥을 먹을 때도 그냥 제가 오죽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처음에 잘 안 돼요 이러시면 제가 냉장고 옆에 한 달치만 써놓으세요. 그래요. 바꿔서 할 말들을. 그래서 인사하는 말들을, 아침 인사하는 말들을 뭐 한 10개, 20개씩 써놓고 학교 갈 때도 10개, 20개 바꿔서 인사하시라고 써놓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침에 깨울 때도 야, 오늘 해가 뭐 쨍쨍 떴어. 오늘 날씨 너무 좋아. 이렇게 하면서 깨울 수도 있고 오늘은 비가 오네. 뭐 오늘은 찌뿌둥하네. 그쵸? 오늘은 개운하네. 여러 가지 말들로 깨울 수 있고 밥 먹으라고 할 때도 밥 먹자만 할 것이 아니라 수도 없이 여러 가지 말들로 다양하게 바꿔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밥 먹을 때에도 우리 아이들이 시각적으로 일단은 보는 것은 조금 이해도가 좀 더 놀라가죠. 그래서 밥을 먹을 때 이거는 콩나물 무침이야. 엄마가 오늘 무쳤어. 이거는 뭐 튀김이야. 엄마가 오늘 튀겼어. 이거는 오늘 엄마가 볶았어. 이거는 엄마가 쪘어. 이거는 밥을 해서 거기에 나오는 말들이 엄청나게 많죠. 밥 먹을 때 그 요리한 것 가지고 물어보면서 얘기하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이거는 무슨 나물이야. 이거는 김치야. 이거는 볶았어. 이거는 무슨 고기야. 하면서 한 번씩 보여지는 거 아이가 밥 먹으면서 한 번씩 얘기하면서 오늘 간이 잘 맞았지? 오늘 싱거워? 오늘은 짜? 오늘은 뭐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간에 대해서도 물어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정말 많은 언어를 그 식탁 시간에 익힐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학교나 어린이집 갈 때 잘 갔다 와 이렇게 한 번만 하셨다면 이것도 바꾸시는 거예요. 오늘은 좋은 하루 보내. 오늘은 친구랑 재밌게 놀고 와. 오늘 선생님 말씀 잘 들어. 말을 계속 바꿔서 들려주시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아이가 그 많은 어휘들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해서 집에서 이런 어휘들을 쌓아두시는 거예요. 이 아이가 지금은 말 못하지만 수도 없이 이렇게 듣고 듣고 들어서 이 밑에 쌓여있는 아이들은 어느 순간 아이가 말을 트이게 되면서 그 의미를 딱 아는 순간 줄줄이 연결돼서 나와요. 아, 이거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구나. 아, 이거는 이렇게 갖다 연결하는 거구나. 아, 이게 그런 뜻이었어? 자, 보세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커피 마실 때 가까이 오면, 아, 뜨거워. 오지 마.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아이가 모르니까 가서 손 댔다가 뜨거워. 근데 두세 번 손 대어보면, 손 대봐. 이렇게 해도 손을 빼죠. 이거 뭐예요? 감각이 느껴졌어. 이 뜨거운 감각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아이가 말을 못하지만 이거 뜨거워. 나 그래서 손 안 대. 그래서 손을 이제 빼거든요. 근데 이런 감각적인 경험들이 계속 있었던 아이는 뜨거운 것도 만져봐, 차가운 것도 만져봐, 집에서 이건 딱딱해, 이건 차가워. 일상에서 그냥 잠깐씩 얘기해 주시는 것들이 아이의 어떤 감각적인 언어와 감각적인 요소도 다 들어간다는 거죠. 야, 이거 되게 부드러워. 간식 먹을 때도 이거 되게 말캉말캉해. 이건 되게 딱딱해. 이건 냄새가 어때? 야, 이건 고소하다. 이건 향기롭다. 이런 게 다 감각 자극이에요. 여러분들이 수업하는 감각 통합. 그쵸? 그거의 기초가 되는 감각 자극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아이라고 보세요. 그러면 아까 커피 뜨거웠어. 근데 뭔지 모르지만 얘가 손을 뺐어. 그쵸? 그래서 이제 이런 경험이 이 아이가 계속 들어가 있는 아이라고 본다면 어느 순간 얘가 조금 더 지나서 언어를 배우거나 언어적인 자극이 들어갈 때, 이건 뜨거운 거야. 이건 차가운 거야. 이 단어를 배운다고 했을 때 얘가, 뜨거운 거야? 이게 뜨거운 거였어? 내가 갖고 있는 그 감각, 얘가 기억하죠. 커피잔에서 뜨겁게 되었던 그 감각이, 아, 이런 느낌을 뜨거운 거라고 하는 거구나 하면 이 감각과 언어가 연결이 되죠. 그럼 내 안에 그 감각들이 무수히 쌓여 있고 기초적인 어떤 어휘나 단어들이 들어가 있다고 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갖다가 붙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말이라는 것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전달이 되고 이렇게 나한테 결과로 주어지는 거구나. 이 소통하는 방법을 하나 알기 시작하면 이 밑에 깔려 있는 것들을 이 아이는 갖다가 연결해서 쓰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 기초인지가 되게 중요해요. 이 기초인지가 어느 한 분야의 학습적인 부분만을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감각적인 부분도 당연히 들어가요.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어렸을 때 얼마만큼의 감각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 감각이 균형이 안 맞는 거죠. 모자만 써도 불편해. 여기에 뭐만 닿아도 불편해. 물만 튀어도 불편해. 머리 자르러 가려면 이 소리 때문에 불편해. 뭐 여러 가지 증상들로 나오는 거예요. 이 감각의 어떤 자극이나 여러 가지 그런 빈도수가 좀 부족하거나 활동이 부족하거나 균형이 안 맞았거나 해서 감각 활동이나 신체적인 활동은 아무리 많이 해도 부작용이 없는 것들이에요. 많이 할수록 뇌를 깨우고 흔드는 거라서 많이 할수록 좋아요. 그래서 틈틈이 짬짬이 하시면 되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날씨, 지나가는 날씨도 길 가다가 아니면 어머님 아이랑 손잡고 시장 가다가 공원 가다가도 날씨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오늘 날씨 어때? 아이가 모르죠. 그쵸? 처음에 날씨를 배운 적도 없고, 뭐 아는 말도 없고. 그래서 어머님이 처음에는 다 알려주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제공학습이라고 하죠. 처음에는 다 알려주셔야 돼요. 어머님이 그냥 일은 이어가시는 거예요. 오늘 날씨 어때? 저기 봐, 해가 떴어. 오늘 날씨가 되게 맑아. 오늘 날씨가 되게 화창하다. 오늘 날씨가 되게 좋아. 이렇게 해서 그냥 알려주세요. 들려주세요. 오늘 구름이 끼었네. 날씨가 흐려. 오늘 비가 오지. 되게 춥다, 그치? 이런 거 있죠. 그냥 날씨를 크면 당연히 알겠지 하지 마시고 이것을 미리 알려주시면 얘가 훨씬, 이런 것들 다 언어 시간에 배워요. 인지 시간에도 배우고. 자, 집에서 어머님이 하시면 정말 좋은 이유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다 진짜 실물이에요, 실물. 실제 상황. 집에 있는 냉장고를 가지고 가르쳐도 실제 상황, 이체, 실물이에요. 자, 언어실에서는 카드로밖에 할 수 없어요. 냉장고 가져올 수 없어서. 하늘에는 해를 직접 나가서 보여줄 수 없어서 카드로 하는 거예요. 교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님이 다니면서 오늘 해가 떴어. 와, 해가 쨍쨍 떴어. 오늘 날씨 되게 화창해. 이거는 그냥 실제적인 교육이라는 거예요. 입체적인 교육. 그래서 어머님의 그 5분, 10분이 그렇게 중요해요. 언어실에서 하는 그 40분의 이 시간보다 어머님이 실제 생활에서 조금씩 20분만 집중돼서 하시면 제가 볼 땐 효과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얼마만큼 동참해 주셔서 같이 하느냐가 아이의 속도를 되게 많이 달라지게 하기 때문에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집에서 하는 거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어머님 보고 다 하라는 거 아니고 참여만 하시면 돼요. 끌고 가는 거는 전문가들이 끌고 가지만 부모님들은 참여만 하셔도 아이의 속도가 엄청 달라진다. 이런 경우 많아요. 저 센터에 뭐 일주일에 3시간, 4시간, 5시간이나 보내는데 제가 집에서 뭘 해요? 센터에서 다 하면 되죠. 그리고 센터 보냈으니까 거기서 알아서 다 해주시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 시간을 우리 아이의 발달 1년, 2년 뒤처진 것을 센터에서 아무리 4시간, 5시간 수업을 해도 그 속도로 따라가는 건 역부족이에요. 집에서 하지 않으시면 저희는 매일 2시간, 3시간을 해도 제가 역부족이라고 하고 제가 10여 년 전에 할 때는 3시간, 4시간을 기본으로 하셨어요. 기본이 3시간이었고 언어는 거기에 넣지도 않았다고요. 그러면 언어 하고 싶으니까 추가 수업을 언어로 하셨고 지능 수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3시간, 4시간을 하고서도 제가 주말이나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 하시라고 계속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빨리 좋아졌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 느린 아이들이 많아지니까 어머님들이 조금 마음이 놓이시는 건지 위로를 받으시는 건지 그냥 저 아이랑 자꾸 비교를 해. 저 아이 2시간 하는데 우리는 4시간이나 해. 괜찮겠지. 저 아이는 4시간 하는데 우리는 5시간 그래도 하고 6시간 하니까 우리가 좀 낫겠지. 이거는 옆에 아이랑 절대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우리 아이랑 옆에 아이랑 정말 달라요. 비교하시면 안 돼요. 제가 했던 거 그때 한번 말씀드렸죠. 저는 차 타고 다니면서 그 짜투리 시간이 아까워서 이 신호에 딱 걸리거나 아이를 데리고 픽업을 하거나 뭐 어디 갔다 오거나 이럴 때 차로 이제 거의 다녔으니까 신호가 걸리거나 이러면 그 시간에 제가 뭐 했냐면 물론 지나가면서 날씨 했고요. 그 다음에 요일을 했어요. 월화수목금토일은 하루 만에 다 외웠어요. 그냥 눈으로 보고 글씨 보고 외우는 거는 금방 외우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이 뭐가 약해요? 비씨가 거나 생각하는 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월화수목금토일을 제가 차에서 했는데 저희 아이는 1년이나 걸렸어요. 그거는 이제 차에서만 했기 때문에 짜투리 시간에. 그런데 월화수목금토일은 그냥 외워서 하는데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그래서 제가 알려주죠. 오늘은 월요일이야. 자, 그러면 내일은 무슨 요일이지? 대답 뭐 없음. 몰라요. 모레는 글피는 어제는 하나도 모르죠. 집에서 하시면 시각적인 좀 자료가 도움이 되니까 뭐 월화수목금토일을 크게 써서 코팅해서 저희는 붙여놓고도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뒤에 있는 게 내일이야. 쫙 배열해 놓고 뒤에 있는 게 내일이야. 그 다음에 있는 게 모레야. 해서 시각적으로 좀 이렇게 붙여놓고 하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근데 제가 차에 살 때는 그거를 들고 할 수가 없으니까 운전하면서 제가 손가락으로 했어요. 오늘 월요일이야. 뒤에 있는 거.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손가락 2개 부족하네? 그럼 2개 붙이고. 이렇게 2개 붙여서. 그러면 여기서부터 다시 하자. 해서 그러면 그 뒤에 있는 게 내일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냥 손가락으로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저희 애가 처음에 긴가민가 하면서 계속 찍더라고요. 찍어.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이제 대답을 하는데 내일 모레를 여전히 찍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정확하게 자신 있게 막 대답하기까지는 1년이 걸렸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시면 저희 아이는 워낙에 반응이 늦었던 나이에요. 워낙에 뭐 수십 번. 그러니까 제가 오죽하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10개월을 얘 안 되나 보다 하고 제가 쉬었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 현장에서 보면 저희 아이보다 심한 아이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해보면 한 달, 2달 만에 나오거든요, 반응이. 그래서 희망을 가지시고 월화수목금토일을 1년씩 가르칠 아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물론 있을 수도 있어요. 저희 애도 말하는데 1년 이상 걸려도 말을 못했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희망을 드리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그냥 그렇게 하루에 5분, 10분만 가르쳤을 때 저는 몇 달 안에 다 될 거라고 보거든요.
예, 해보니까 제가 와서 여기서 가르쳐 보니까 안 되는 것 같아도 아이들이 몇 달 안에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5분, 10분만 투자하는 거죠. 어느 범위까지가 기초적인 인지예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말 그대로 기초 인지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초예요. 기초, 그쵸? 식탁에서 밥 먹는 거, 그쵸? 어른을 만나면 안녕하세요, 우리 인사하는 거. 그냥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이게 상식이구나, 기본이구나 하는 것들을 그냥 기초인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아이가 감각이 좀 부족하면 그렇게 감각적인 거. 감각적인 거 그러면 일부러 더 한 번 더 만지고 한 번 더 알려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좀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뭐예요? 수학적인 영역이 되게 많이 차지하고 있죠. 집에서 놀다가 과자를 먹다가도 엄마는 많이 주세요. 아, 동생은 조금만 줘. 아이스크림 먹을 때 넌 많이 줄까? 조금 줄까? 물어보시는 거죠. 많이? 이만큼 줄까? 많이 줄까? 이걸 계속 얘가 말을 못해도 많이라는 개념을 알려주시는 거고 나는 조금이라는 개념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제 지능 수업할 때 저희 같은 경우에 길다 짧다를 알려줄 때 어떻게 했냐면 집에 있는 모든 거를 쓰시면 돼요. 저희는 그냥 이렇게 학습지 내는 걸 제가 쓰는 걸 정말 못하게 많이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뭐 길다 짧다를 하나 하려면 볼펜, 뭐 아니면 뭐 허리띠, 뭐 별거 별거 다 가지고 가서 계속 길다 짧다를 얘가 알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볼펜하고 조금 더 긴 자를 가르쳐 주고 처음에 이거는 짧다, 길다를 알려주면 아이들이 외워버려요. 처음에 이거를 반복하면. 그러면 이게 짧은 건지 알아. 이 볼펜은 항상 짧다예요. 그러면 그때쯤 돼서 어떻게 해요? 바꾸죠. 이 볼펜이 짧다 했는데 볼펜보다 더 짧은 몽땅 연필을 갖다 대는 거예요. 자, 이거는 둘 중에 누가 더 길지? 누가 더 짧지? 그럼 여태껏 얘가 외운 거는 볼펜이 짧다였는데 볼펜보다 더 짧은 몽땅 연필을 달면서 이게 짧아, 이게 길어. 그럼 애들이 이제 이때부터 헷갈리는 거예요. 왜? 이거 짧다라고 외웠는데 이 볼펜 짧다라고 외웠는데 왜 오늘은 선생님이 와서 이게 길다는 거지?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냥 외워버리고 나면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외운 걸로만 답을 하는 아이들이 되게 많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머리 이제 생각하는 걸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개념을 사고를 계속 머리를 쓰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머리를 계속 회전시켜 줘야 되거든요. 이게 기초적인 인지에 다 들어가는 부분이죠. 그래서 집에서 과자를 먹을 때도 재보는 거예요. 새우깡 하나를 먹어도 아니면 양파리를 먹어도 와 이게 다 크다, 작다, 길다, 짧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길다, 짧다를 하나 하는데도 학습지나 시각적으로 단어 위주로 막 이렇게 수업하고 온 애들을 만나니까 울어요. 이거 몰라서. 길다, 짧다를 제가 가르쳐 보니까 인지 수업을 해보니까 울어요. 자꾸 힘든데 생각하는 거 물어보니까 울더라고요. 울어도 어쩔 수 없어. 그럼 오늘은 한 5분씩은 제가 올렸죠. 생각하는 거 자체가 힘들어서 안 하려고 울어. 왜냐면 얘가 한 건 거기까지예요. 길다, 이거 분명히 나 짧다로 이제 각인이 됐어. 그래서 얘는 짧다, 짧다 대답하는데 제가 계속 짧은 거 대고 이게 길잖아. 이게 길다니까 이게 왜 긴 거야? 얘 입장에서는. 이게 왜 길어? 나 여태껏 짧다였는데. 이런 게 이제 머리에서 깨어지기 시작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몇 달 했나 몰라요. 길다, 짧다, 많다, 적다. 하다못해 이렇게 기초인지가 안 되는 아이들은 서랍을 열고 이거 넣어주세요. 이거 꺼내줘. 이걸 하는데 한 달, 두 달 걸려요. 여러분들도 그러세요? 이 서랍에 물건을 넣자, 꺼내자, 이거 하는데 두 달 걸리니까 선생님들이 원장님 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선생님들이 하시죠. 아니, 될 거야. 시간을 조금 더 길게 가져. 선생님 슬퍼하지 말고 걔는 세 달, 네 달 걸릴 수도 있고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냥 계속 가르쳐, 반복해서. 그래서 저희가 수업 구성이 처음에 복습을 좀 하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복습을 하고 이번 시간에 배우고 또 마무리할 때는 또 마무리하고 이렇게 좀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해. 그럼 지난 시간 배운 거 복습하고 또 이게 매일매일 하다가 일주일 만에 또 한 번 복습시키고 이렇게 하니까 두 달 걸렸나 봐요. 이 서랍에서 꺼내와. 넣자, 꺼내자 이걸 하는데 그 선생님이 저한테 막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걸릴 수 있어요. 그동안 머리를 한 번도 써보지 않고 주어진 거 선생님이 색칠하세요. 뭐 이런 것만 하고 온 아이들, 특히 평면적인 학습 위주로 하고 온 아이들은 되게 힘들어하죠. 그래서 제가 평면적 학습, 가급적 지향하고 입체적인 학습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심한 아이들은 이게 가까이 있고 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핸드폰이 멀리 있어. 멀리 있는 거 가까이 있는 것도 구분이 안 돼서 그냥 평면으로 봐요. 그냥 그림 하나. 이게 또 미디어 많이 본 아이들의 특징이기도 해요. 그냥 이 한 화면에 다 찍어서 나오니까 원근감이 없어요. 이게 멀리 있고 가까이 있는 거를 몰라요. 위치도 몰라. 이게 위에 있는 거잖아. 이게 밑이잖아. 옆이잖아. 이거 하면 또 울어요. 위치 방향을 하나도 몰라요. 근데 이 아이가 학교 갈 나이가 돼서 온 거예요. 8살 돼서.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급했죠. 8살 돼 학교 가야 되는데. 근데 이거 안 되고 온 애들이 정말 많더라는 얘기예요. 자, 다시 기초인지로 들어서 집에서 하실 수 있는 거. 과자, 간식, 뭘 먹을 때, 놀이할 때, 그냥 심심해서 놀 때도 페트병이나 이런 거 가지고서 와, 그냥 5분씩 하세요. 와, 이게 길어. 그러니까 그때 얘한테 몇 번 알려줬다고 해서
다그치거나 이러시면 절대 안 된다고 했죠. 얘가 자기 거가 되면 그때 나와요. 근데 어머님이 하시다 보면 이 정도는 이제 좀 되네 하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다그칠 필요는 없어요. 그동안 안 했던 거니까. 그러면 재활용이나 이런 거 가져와서 길다 짧다를 계속 놀이처럼 하루에 5분만 하는 거예요. 블럭을 쌓으면서 이게 더 높은 거야. 이거는 낮은 거야. 놀이하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예. 이게 기초인지라고요. 이거 무거워. 이거 가벼워. 일부러 했어요. 제 책 한 5권씩 들고 갖다 줄래? 무겁지. 책 무겁지. 책 한 권 그다음에 시켜요. 한 권 가볍지. 그리고 저울도 이용하고 아니면 손에다가 여기에는 이만큼 책 이만큼 아니면 다른 물건 이만큼 여기는 조금 어느 쪽이 더 무거워. 근데 이거를 들고 손이 이렇게 내려가는데도 아이가 무겁다는 것을 못 찾아요. 그 정도로 경험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해주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아이가 경험하고 느껴야 될 시간을 제가 과잉보호도 되게 막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 위한다고 해주는 행동들이 우리 아이가 느끼고 경험하고 알아가는 그 시간들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기회를. 그쵸? 그래서 아이가 힘들면 좀 어때요? 힘들고 안쓰러워서 다 들어주시고 다 업어주시고 얘가 언제 느껴요? 이 무거운 거 언제 느끼고 그죠? 이거 만져봐야 되는데 이게 매끈매끈한 건지 딱딱한 건지 얘도 만져보고 좀 차가운지 좀 느껴봐야 되는데 애 힘들까봐 다 들어주시고 다 따서주시고 다 먹여주시고 얘가 그 감각과 이런 그 인지적인 부분을 언제 느껴요? 못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다 할 수 있게 아주 위험한 거 아니고 이러면 못하면 못하는 대로 하면 하는 대로 그래야 아이가 한 번 더 수업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부모님들이 교육비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를 내가 미워해서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너무 지나치게 우리 아이의 모든 것들 다 해주셔서 지금 사실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간식도 날르게 시키고 네 거 가져와. 뭐 그릇 이렇게 하나 플라스틱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담아서 들고 오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땐 2개 올리고 동생 거랑 2개 가지고 와. 와 어떤 게 더 무거워? 2개, 1개. 그럼 얘가 열심히 심부름 하다 보면 이제 가벼운 걸 느꼈어. 그럼 이쪽 걸 나르려고 하겠죠. 나 이거 가져갈래. 이거 집겠죠. 어떤 거 갖다 줄 거야? 심부름 할 거야? 그러면 누가 봐도 이게 무겁고 누가 봐도 이게 가벼운데 처음엔 아이가 그걸 모른다니까요. 아무거나 들어요. 아무거나. 그런데 이게 반복이 되면 가벼운 거 들겠죠. 그러면 그때 인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기초인지가. 이게 가벼운 거지. 이거 무겁지. 그래 너 가벼운 거 들어. 이 이야기를 행동을 시킬 때마다 어머님이 옆에서 그 맞는 언어를 계속 제공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말을 잘 못할 때 우유 해야 되는데 우만 할 수도 있고 그죠? 입모양만 할 수도 있고 한 글자씩 하기도 바쁜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머님이 옆에서 우유 줘 이거 하시잖아요. 우유 줄게 우유 먹고 싶구나 우유 줄게 해서 우유라는 것을 계속 입력해 줘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 아이는 엄마가 이런 상황에서 얘가 미처 말할 수 없는 것들을 엄마가 옆에서 대신 얘기해 주잖아요. 그럼 이 언어의 그 빈도수가 높아지면서 얘가 이거 뭔지 막막했어.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어려웠어. 이게 어떤 건지 힘들었어. 그런데 엄마가 옆에서 계속 제공해주면 일단 듣다가 이게 쌓이면 우유. 이거 우유였어. 우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옆에서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 상황하고 엄마가 얘기해 주는 게 연결이 되면서 내 걸로 붙어요. 길다 짧다 기초인지 할 때 계속 얘기해 주면서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5분, 10분 제가 매일 20분만 하라고 하잖아요. 놀이해 주라고. 그 안에 엄마가 매일 이거 무거워, 이거는 높아, 이거는 낮아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어느 순간 얘가 딱 자기 걸로 가져간다니까요. 이거 높아, 낮아. 이거는 무거워, 이거는 가벼워. 이런 게 그 심부름했던 그 행동하고 연결이 되면서 이거 무거운 거, 이거 가벼운 거 붙어요.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자기 거 되면 안 잊어버려요.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중요한 게 감정인데 제가 감정 학습시키라고 그러죠, 이제. 우리 아이들이 아직 감정의 표현이나 그 말을 잘 못하는 아이들은 감정도 제가 학습시키라고 하죠. 자, 이 감정이 사춘기까지 연결이 되는데 감정 컨트롤이 안 돼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감정을 느껴보고 표현해본 아이랑 그거 전혀 모르고 지나간 아이랑은 이 다음에 어마무시하게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과장되게 웃는 얼굴 어머님 보여주시고 속상할 때 엄마 속상해. 엄마 슬퍼. 엄마 화났어. 이런 거 어머님 좀 과장되게 보여주시고 그 말을 애가 알아들을 수 있게 이해하게 이런 표정은 기쁜 거야. 이런 표정은 슬픈 거야. 이런 건 속상한 거야. 알 수 있게 좀 보여주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가 저럴 때 엄마가 화났어? 그러면 이 아이가 그런 비슷한 감정을 느꼈을 때 자기는 말을 못하겠어. 나 지금 되게 속상하고 화났는데, 나 이 감정 어떻게, 그러니까 표현을 못하니까 아이들이 던지거나 때리거나 울거나 이런 걸로 나오는 건데, 이게 언어로 소통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이 문제적인 행동, 돌발 행동 되게 많이 줄어들거든요. 언어로 표현이 되면. 근데 말 못하기 때문에 이런 걸로 많이 나와요. 그럼 어머님 옆에서 그때 뭐 해주세요? 우리 누구 오늘 되게 속상하구나. 오늘 되게 화났지.
속상했지, 화났지, 뭐 이러면서, 야, 오늘 되게 기분 좋겠구나. 이런 것들 어머님 옆에서 아이 대신 얘기를 해주면 아이가 이 감정이 뭔지 몰랐어. 이거 되게 답답하고 뭔지 모르니까 내가 그냥 던지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뗐었는데 엄마가 계속, 아, 이건 속상하다는 감정이구나. 아, 이거는 화났다는 감정이구나. 그래서 아이가 그게 좀 명료해지면서 자기 언어의 어떤 그것들이 구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감정에 대한 이해도 빠르고 이게 어느 정도 쌓여서 이제 말을 하기 시작했을 때 이 말 갖다 쓰는 게 쉬워요. 근데 이거 안 하고 감정은 저절로 아는 거겠지? 되게 좀 위험해요. 이 사춘기 들어서면 감정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감정을 표현해 보지 못하고, 감정을 조절해 보지 못한 아이들은 사춘기 때 엄청나게 힘들어요. 기초인지적인 부분에서 작업 기억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작업 처리가 뭐 약해요. 그죠? 작업 치료해요.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 이 작업 기억을 좀 높여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 작업 기억이 뭐예요? 어떤 것을 아이가 들었거나 보았거나 했을 때 내가 잠깐 기억할 수 있는 그 능력, 작업 기억력이 오래 머무르고 오래 좀 생각할 수 있으면 훨씬 더 고차원적이고 사고력 확장에 엄청 도움이 되는데 이게 되게 짧은 아이들이 많아요. 하나밖에 못하거나, 그쵸? 기억을 못해. 두 가지 일을 못하거나, 엄마가 금방 얘기했지만 돌아서서 금방 잊어버리고 오다가 잊어버렸어. 그쵸? 방에 가서 기저귀 가져와 이제 시켰어요. 가다가 방에 가다가 기저귀 잊어버렸어요. 가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게 침대 위에 있으니까 침대에서 놀고 있거나 이런 거 많죠. 작업 기억이 이 좀 잘 안 되면 조금 학령기 아이들은 학습적인 부분에 분명히 어려움이 생기죠. 당연히 학습에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이 작업 기억이라는 것이 좀 여러 걸로 나눠져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청각적인 작업 기억이 약한 아이들은 듣고 뭔가 하는 것을 어려워해요. 청각적인 작업 기억이 약한 아이들은 사람의 말을 듣고 행동하거나 뭔가를 하는 것을 어려워해요. 그러면 아이를 딱 보시고 얘는 말로 이렇게 설명해서 하는 것보다 시각적으로 뭔가 책을 읽거나 그림을 보거나 이렇게 알려주는 게 이해가 좀 더 빠르다. 그럼 그거 먼저 쓰세요. 아이마다의 그 기억력이. 물론 노력은 해야 되죠. 다 우리는 높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만 일단 일상생활에서 조금 빨리 캐치할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해서는 청각적인 작업 기억력이 약한 아이들은 일단은 차라리 말로 하시는 거 플러스 보태어서 시각적인 자료로 활용하시는 게 도움이 돼요. 또 반대로 시각적인 부분, 이 작업 기억력이 되게 약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책을 읽는 거 너무 힘들어하고, 그죠? 뭔가 글을 쓰는 거 어려워하고, 글 읽는 것도 어려워하고, 이렇게 좀 시각적인 작업 기억이 또 되게 낮은 아이들은 책 읽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말로 해주면 좋겠어. 말로 설명해 주는 게 더 도움이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지능 검사 같은 거 하러 가면 이 영역들이 있어요. 작업 기억에 속하는 영역들이 몇 개 있는데, 예를 들어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숫자를 뭐, 4, 3, 2, 1. 선생님이 이렇게 했으면 얘는 거꾸로 1, 2, 3, 4 이렇게 기억해서 대답해야 되는 테스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6, 7세 정도는 이 4개 정도는 이제 일반 아이들 저기 수준에서 보면 4개 정도의 숫자 정도는 기억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기준이. 제가 오늘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작업 기억이 높이는 것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죠. 일상생활에서 이 작업 기억력을 충분히 높여줄 수 있다. 우리가 몸이 다 연관이 되어 있는데 똑같은 것은 쓰는 것은 좋아지고 안 쓰는 것은 안 좋아져요. 그냥 소멸돼요. 그리고 얘가 만약에 이쪽 기능이 되게 뛰어났어. 만약에 시각적인 어떤 작업 기억력이 되게 높아서 뭐 되게 잘하는 아이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을 계속 안 쓰면 당연히 이쪽이 또 떨어져요. 예, 떨어져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발달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하면 할수록 아이의 부족한 부분은 끌어올릴 수 있고 좋았던 거라고 해도 이것을 계속 자극을 주지 않고 하지 않으면 당연히 그쪽 부분이 낮아진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취약전 아이들은 어린이집 가서 급식 먹고 오는 것부터 저는 하라고 말씀드렸죠. 급식 오늘 뭐 먹었어? 눈으로 일단 보고 도움이 좀 되니까. 그냥 안 보고 대답하는 것보다 아이들이 좀 처음부터는 좀 쉽게 접근을 해야 되니까 일단 눈으로 한번 내가 본 것을 집에 와서 이야기하게 하는 게 도움이 되니까 일단 급식 먼저 오늘 뭐 먹었어? 식단표 있으니까 도와주시는 거죠. 아, 오늘 미역국도 나왔네. 처음에 모르면 어때요? 고등어 튀김 나왔구나. 맛있었겠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서 뭐 먹었어? 오늘은 뭐 먹었어? 좋아하는 거 나왔어? 이렇게 급식을 물어보니까 한 가지 대답하기 시작하고 두 가지 대답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급식을 다 외워가지고 와요. 얼마든지 응용할 수 있는 것들은 많아요. 저는 이제 짝꿍 이름도 외우라고 시키고 그리고 학교에 가는 경우에도 너네 반에서 누가 제일 키가 커? 안경 쓴 친구 있어? 그 친구 이름은 뭐야? 이렇게 해서 그 특징적인 부분을 아이를 보면서 그 아이 이름을 알아가지고 오게도 시켰어요. 그러면 아이가 친구를 한 번 더 보게 되고 친구 이름을 외우게 되고 그 아이의 특징을 기억하게 돼요.
학교에서 많이 하는 받아쓰기도 되게 좋죠. 시각과 청각이 같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들어야 되고 써야 되고. 그러니까 집에서도 받아쓰기 놀이처럼 이런 거 하셔도 되게 도움이 되죠. 또 제가 추천하는 거 하나는 전에 말씀드렸는데 소리 내어서 책 읽는 거. 눈으로도 봐야 되고요. 입으로도 말해야 되고 그게 또 귀에 들리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같이 발달시킬 수 있어서 소리 내어서 책 읽는 거 너무 좋아요. 소리 내서 책을 읽다 보면 물론 시각, 청각 자극도 다 되지만 집중도 되고요. 이 발음이나 이런 좀 불명확했던 이런 것들 발성 이런 것도 교정이 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많이 소리 내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발음이나 발성이 좀 교정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좀 어린 친구들은 어떻게 해주라고 했어요. 구연 동화 하듯이 아주 짧은 책을 한 페이지만 읽어도 좋으니 책을 많이 읽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은 한 페이지를 읽어도 그 페이지에 한 가지라도 내가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기억해서. 그래서 제가 어린 친구들은 구연 동화 하듯이 어머님이 좀 과장되게 의성어 은티어 넣어가면서 모양 뭐 토끼가 깡충깡충하면 이 모양도 모방할 수 있게 흉내 내면서 조금 리얼하게 좀 해주시라고 말씀드리죠. 그 시간을 책 한 페이지를 읽더라도 그러면 아이가 훨씬 많이 그게 기억이 남고 훨씬 빨리 가져가요. 그래서 조금 리얼하게 좀 리듬감 있게 구연 동화 하듯이 책을 좀 같이 읽어주시는 거 아이가 책을 읽을 수 있으면 소리 내어서 한 페이지씩 짧게라도 읽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읽을 때도 어머님이 먼저 한번 읽어주셨어요. 뭐 이렇게 하면서 감정을 넣어서 깜짝 놀랐어. 뭐 이렇게 해서 구연동화 하듯이 읽어주면 아이도 읽을 때 그렇게 읽어요. 그 리듬감을 살려서 따라해요. 그래서 그런 게 훨씬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좀 학년기 아이들은 좀 필사, 책 좋은 거, 좋은 글, 좋은 책, 이렇게 아주 짧은 거, 아주 쉬운 것부터 뭐 동시도 괜찮고 뭐 해서 짧은 거 필사 하는 것도 되게 도움이 돼요. 맞춤법도 자연스럽게 익히고 또 이게 베껴 쓰는 걸 좀 하다 보면 아이들이 글 쓰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 일기 쓰는 거 어려워하지 않고요. 또 하나는 나도 모르게 글 순서가 이렇게 생겼구나. 그 흐름을 이해하고 또 다른 글을 보더라도 거기서 주제나 어떤 글의 어떤 말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파악하는데 되게 도움이 돼요.